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취평가 결과 분석을 해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지필평가 선택형 100% 평가 문항 분석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시흥 매화고등학교 황보름, 동탄고등학교 유영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성취평가 결과 분석의 목적을 보셨을 텐데요. 성취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성취평가 결과 분석의 목적은 크게 학생의 성취도 및 발달 정도 파악, 교수학습 개선, 평가 도구의 개선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기초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 발전을 도울 수 있고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평가 도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도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처럼 성취평가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말로만 들으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 평가 문항을 분석하며 살펴보면 이런 이점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평가 문항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요. 평가 문항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되돌아보고 학생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분석 내용이나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분석 그 자체보다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적용한 분석 결과를 살펴볼까요? 선생님, 화면은 학생들의 성취도 분석 결과인가요? 네. 다음은 A 고등학교의 영어 독해와 작문 교과의 평가를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평가는 선택형 100%로 이루어진 문항이며 수강생은 124명, 고정 분할 점수로 성취도를 평정하였습니다. 평가가 끝난 후 문항 정보표와 학생들의 답지 반응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웹앱에서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웹앱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학생들의 원점수 분포도를 그래프 형식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줍니다. 또한 각 학생들의 문항별 반응도와 함께 원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림차순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분포를 알 수 있고 오름차순하여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내림차순하여 성취 수준 A 학생들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학생별로 문항마다 어떤 답을 응답하였는지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학교 현장에서 위 데이터를 오름차순하여 정렬해 보았더니 해당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확인해서 위 학생들의 성취 수준 충족을 위한 보충학습의 방향과 방법 등을 선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보시다시피 데이터를 오름차순하여 정렬해 본 결과인데요.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들의 답지 반응과 점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화면과 함께 학생 성취도 분석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선생님, 화면은 학생 성취도 분석 결과 그래프죠? 네, 맞아요. 이를 통해 학생의 전반적 성취도 분석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험 후에 학생들이 받은 원점수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A, B, C, D, E 성취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평가의 경우 성취 수준 A 수준의 학생은 15.3%인 반면에 성취 수준 E 학생은 50.8%로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분포별 표준 편차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표준 편차를 확인함으로써 집단 간의 성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성취 수준 2집단의 경우 전체 학생의 50.8%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분포하면서 표준 편차도 커져서 이 집단의 학생들의 성적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면 교사는 성취 수준 2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성취도를 다시 세분화해서 지도가 필요한 상황임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평가 도구나 성취평가 분할 점수 산출 방법 등의 변화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도표를 통해서 성취 단계의 비율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필평가의 경우 난이도가 어려운 문항이 많았고 현재 고정 분할 점수를 산출하면서 낮은 성취 수준의 학생의 비율이 높은데 이 학생들이 받은 점수를 확인함으로써 이후 수업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체 성취도 분석을 통해서 수업 설계 시 좀 더 관심이 필요한 집단의 학생들의 원점수를 확인하고 실제 수업 계획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웹의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 결과를 분석하면 앞서 보신 전체 학생들의 분포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학급 단위로도 학생들의 성취 분포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각 학급별 성취 수준별 학생 분포 비율, 평균, 표준 편차를 알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급 단위로 성적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학급별 평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별 전체 성취도 분석을 통해 반별 성취 수준별 분포 비율, 표준 편차를 비교하면 학급별 성취 수준을 고려한 교수 학습과 피드백을 개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지금까지 학생 성취도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으로는 문항에 대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항 분석 단계에서는 지필평가 문항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각 문항별 예상 난이도, 학생의 정답률, 해당 문항의 변별도, 해당 문항의 답지 반응 분포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문항 난이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항 난이도란 고전 검사 이론에 따라 정답률, 즉 전체 피험자 중에 해당 문항의 정답을 맞힌 학생들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지만 응답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측 상단의 표를 보시면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항 1번을 한번 보실까요? 문항 1번은 정답률이 0.734 정도로 다소 쉬운 문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 난이도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예상 난이도가 쉬움이어서 이 문항은 예상 난이도에 맞게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신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뢰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신뢰도 판단 기준은 우측 상단의 표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로 0.8 이상은 신뢰도 높음으로 보고 0.6 미만은 신뢰도 낮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석한 영어 독해와 작문 교과의 평가 도구 신뢰도는 0.906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항 변별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항 변별도는 문항이 학생의 성취도를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우측 하단의 표와 같이 일반적으로 0.40 이상을 변별도 높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 도구의 분석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의 문항이 0.40 이상으로 높은 변별도를 보이고 있으나 문항 7번과 문항 14번이 0.35 정도로 다소 낮은 변별도를 보이고 있어 해당 문항에 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문항들은 실제 문항을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변별도가 다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별도 지수뿐만 아니라 문항의 변별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로 학생의 성취 수준별 정답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취 수준별 정답률을 검토하면 해당 문항이 특히 어떤 성취 수준을 변별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문항 1번은 미이수 집단에서, 문항 16번은 성취 수준 D에서 정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문항이 각각 미이수 판별 문항, 성취 수준, D 수준을 판별하는 문항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현장에서 각 성취 수준 판별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로 쓰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현장에서는 각 성취 수준별 판별 문항 제작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저희도 물론이고요. 네. 그런데 이러한 문항 분석 과정을 통해서 어떤 평가 문항이 각각 어떤 수준을 변별하는 문항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교사에게 또 의미 있는 피드백이 되어서요. 각 성취 수준을 정교하게 변별하는 문항을 제작할 수 있는 평가 전문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문항 분석 결과표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로는 교사의 예상 정답률과 학생의 실제 정답률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문항을 한눈에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사의 예상 정답률과 학생의 반응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문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번 문항을 한번 볼까요? 해당 문항은 교사는 쉬운 문항으로 출제하였는데 학생의 정답률은 낮은 문항입니다. 이 문항을 살펴보면 정답률은 29.8%로 많은 학생들이 14번 문항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문항을 살펴보면 정답은 2번인데 다수의 학생들이 보기 4번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기 4번의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학생들이 정답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문항과 답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항 결과를 분석할 때는 문항과 답지뿐만 아니라 오답을 선택한 학생들이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성취 수준별 답지 반응 분포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 문항에서 학생들이 성취 수준별로 답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항 4번을 보시면 C 성취 수준의 학생들이 D 성취 수준의 학생들보다 정답률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C 수준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5개념의 양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를 학생들에게 피드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4번 문항에 이어서 14번 문항을 살펴볼까요? 네. 현재 살펴보고 있는 14번 문항의 성취 수준별 학생들의 답지 반응도를 살펴보면 성취 수준 A와 성취 수준 B 학생들은 정답률이 높은 반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낮아질수록 정답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항에 대한 분석을 위해 문항 유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실제 문항과 답안지를 확인해 보았더니 14번 문항은 문장 삽입 유형으로 문장 자체가 어려운 문항은 아니지만 성취 수준 C 이하의 학생들의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우리의 수업에 다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가 끝난 후 학생들의 정오표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성취 수준별 정답률을 확인하니 평가 문항에 관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문항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문항별 성취 수준별 답지 반응 분포를 통해 각 성취 수준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5개념, 평가 문항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요인을 파악한다면 다음 평가 문항 제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정답률과 실제 정답률에 차이가 생기는 문항을 분석하다 보면 교사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활용하여 문항을 출제하고 이를 쉬운 문항으로 예상하지만 교사의 예상과는 달리 학생들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틀린 답에 답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분석을 통해 교사가 생각한 학생들의 수업 내용 이해도와 학생들의 실제 이해도 사이에 차이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도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을 파악한다면 학생들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피드백하고 교수 학습 방법을 어떻게 개선하고 이후 평가 문항에서는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문항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취 수준별 성취 기준 성취율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부족한 성취 기준은 무엇인지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교사가 교과를 통해서 성취 목표로 설정한 성취 기준에 따른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평가를 실시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에서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하기와 세부 정보를 기록하는 성취 기준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해당 성취 기준을 활용한 평가 문항을 제작하여서 미리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부족했던 성취 기준에 관한 성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문항에 대한 분석이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취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서 평가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오류가 있는 문항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항 결과 분석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면 현장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필평가가 끝나고 결과 분석을 차분히 해볼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이번 영상이 결과 분석을 한 번쯤 시도해 볼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